Hello, everybod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아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저는 호세 구에바라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제5차 유네스코 세계 시민 교육 지속가능 발전 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 교육 포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세션으로 지금 뵙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드리며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부터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저희 친구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채트박스를 통해서 서로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훨씬 더 네트워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혹시 가능하면 변혁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욱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네트워킹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의 목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학습 및 교육을 가시화시키는 것인데요. 특히 평생 학습 내에서 이를 가시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사회, 조직적 차원의 변혁을 위한 비정규 교육 강화이죠. 사실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한 곳에 모인 그 목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바로 성인 학습 및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변혁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생 학습 내에서의 성인 학습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가 되고 있으며 저희 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 학습 및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도 있고 비정규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무형식 교육도 존재를 합니다.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슬라이드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목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좋은 사례를 조금 공유하고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변혁 교육에 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들을 포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로 정책, 커리큘럼, 교사 개발, 평가, 교육학습, 교수법 등에서 이러한 성과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사 두 분께서 이러한 모범 사례를 좀 공유를 해 주실 거고요. 첫 번째 연사분께서도 데이터 모니터링 부분에서 특히 강조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최근에 수집된 많은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를 검토해보고 지표 4.7과 관련해요. 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믿고 있는 바는 이 지표 4.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함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SDG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함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또 여기에도 함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가능한 벤치마킹 요소 그리고 성공 요소들을 논의해보며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변혁 교육을 이룰 수 있는지 논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모범 사례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변혁을 정말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변혁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추적이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의식 그리고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연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경험들,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국가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저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노하우들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저희와 조금 폭넓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채트박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소통도 가능하고 저희와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채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접속을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오늘 세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가시고 싶으신지 이런 사항들을 조금 채트박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멘티미터라는 이 코드를 좀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 세션 동안에 저희가 서로에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에는 세 가지 권고사항, 세 가지 조언들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금 추출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권고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 이방가들이라든지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정말 이러한 상황들이 실천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조건들이 실천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런 그 권고사항들을 조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출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멘티미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플랫폼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그 디스커션 보드도 있고요. 채트박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세션에 그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올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기여를 해주셨는지 이러한 상황들도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모신 세 분의 연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사분들께서 각자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첫 번째 연사분은 니콜라스 조나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프로그램 전문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겟 4.7을 활용을 해서 성인학습 그리고 교육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모원희 왕님 계십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프로그램 전문관님 계시고요. 우선 첫 번째 연사분 니콜라스 요나스 분을 저희에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성인 학습 및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평가하는지 이러한 여부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지금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아는데요. 지금 앞으로 10분 동안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그 채트박스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작해 주셔도 좋습니다. Merci. Thank you, Robbie. So just for your information, I will give the presentation in French, so you can 오늘의 발표는 제가 불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지금 통역이 나갈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Jonas, je travaille à l'Institut 네, de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전문가입니다. 네,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리고 데이터 모니터링,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그 모니터링과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은 성인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뭐 성인학습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실제로 성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니즈에 부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인학습 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런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책임성,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성인 교육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제로 공공 자금이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옹호, 애드보커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각자가 관련된 당사자들이 전부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화라는 것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성인 교육 학습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그런 액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뭔가 길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어떤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전혀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그런 특정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그 국가 자체의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모니터링과 평가에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정보들도 갖고 있지 못하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완벽한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저희가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른바 그레일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 보고서인데요. 저희 국제 성인 교육 협회, 저희 평생학습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벨렘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저희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을 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인 학습 교육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정책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참여, 퀄리티가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성인 교육 학습을 3개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그리고 시민교육, 그리고 문해력 교육을 이렇게 3가지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일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국가가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국가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일종의 메커니즘으로서 행정적인 시스템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정, 파이낸싱인데요. 말씀드렸던 메커니즘이라던가 이런 액션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가 바로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벨렘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selon les groupes minoritaires qui ont des besoins éducatifs. 특히 소수 그룹들이 이 성인 학습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측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퀄리티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그 성인 학습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커리큘럼 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퍼실리테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교수자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제1차 그레일 보고서가 이미 발간이 되었었고, Okay, it doesn't matter. No, previous. 네, 이전 슬라이드로 넘겨주십시오. Okay. Ouais, it doesn't matter. 네, 괜찮습니다. Si on regarde, pardon, les résultats obtenus lors des 네, 그래서 douze années, 그레일 1차 보고서가 12년 전에 발간이 되었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진전이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난 15년 동안, 12년 동안 이런 정책을, 관련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역시 강화가 되었는데요.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국가들이 특히 성인 학습 교육에 있어서 특히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정말 눈에 띄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약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재정이지요. 물론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레일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정말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것이 복잡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교수자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들의 근무 환경입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유럽과 북미 그리고 다른 지역들 사이에 그런 간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레일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학습에 참여하는 특히 젊은이들의 수가 2분의 1 정도 50%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일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헬 국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별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툴도 다르고, 그리고 평가 프로그램도 다르고, 평가 시스템도 다르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그 형식 교육과 뭐 비형식, 무형식 교육 간에 이런 링크를 찾는 것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 교육에서 뭔가 모델을 따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각 개인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혁신적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육이라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서서 나가야 됩니다. 즉, 이런 성인 교육 학습이 전체 국가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사실 정말 더욱더 많은 그런 훌륭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문맹률 그리고 문해력과 관련해서 아직 7억 7,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15세 이상의 이런 7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은 문맹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Nicola. Again, I 네, think your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굉장히 정말 힘이 있었던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 숫자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 이외에도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효율성이라든지 품질, 그 퀄리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측정해야 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정책, 거버넌스, 재정, 퀄리티, 참여, 포용과 평등 그리고 또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데이터가 지금 제공이 되었는지 니콜라스가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 주었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데이터가 지금 제공이 되었는지 그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인 학습과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확장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정규 및 비정규 국가의 연계성을 가시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니콜라스가 발표해 주셨듯이 지금 성인 교육, 성인 학습은 아직 개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된 그런 국가들도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10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어떠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측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슬라이드가 잘 보실 줄이라고 믿고요. 이것이 멘티 멘터 사용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사실 몇 분이 현장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30분은 이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크나 뭐 손가락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스크린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간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ALE, 즉 성인 학습과 교육의 현재 모니터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측정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니콜라스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데 평가가 되지 않는 부분, 어떠한 데이터가 책정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지금 현재 누락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답이 약간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it's going. 네, 계속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o 보셨죠? 한번 답을 읽어보시고요. 지금 당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니까 예산 문제가 나왔고요. 임팩트,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학습 결과물, 파이낸스, 케이스 스터디 등등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우리들의 목소리라든지 사례 연구 등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측정하거나 또는 더 심도 있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미 측정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올려주신 이유는
여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꼬집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정규 측면에 있어서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총체적인 이런 시각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평생 교육과 그리고 변혁 교육을 조금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다, 혹은 우리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야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딱 한 가지 답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빠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요. 니콜라스님께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니콜라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매일매일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답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중에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니콜라스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Oui, merci Roby.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네, 여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히 저한테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형식 교육과 비형식, 무형식 교육 간에 이런 링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도전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기초적인 데이터, 통계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혁신적인 방식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해 능력과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교수자들의 경력은 어떠한지, 경험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학습 도구들의 퀄리티는 어떠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NGO랑도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예를 들면 연방 차원의 그런 기구들과도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맥락도 함께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Yes. So, thanks. Sorry 네, for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는 점 죄송합니다. 또 동시통역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혁신이라는 답을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 무엇뿐만이 아니고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이 혁신이라고 한다면 누가 측정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측정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공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측정을 하죠. 그런데 비정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모니터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텀업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 나오면 사실 데이터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측정이 되고 있고 다른 데서 획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정규 교육에서 그래스루트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접근성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15분, 15분 정도가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참여하실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계속해서 답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실 것은 아까 니콜라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혁신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 같은 데이터를 측정하고 또 획득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투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여를 못하실 것 같고요. 다음 연사 소개 전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니콜라스는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왜 하는지, 누가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측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의 목적은 뭔가 달성하기 위한 거죠. 여기서의 그 목적은 바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기 위한 변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두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평생 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는 정규 교육이 당연히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책 세션을 들어보았는데요. 정규, 비정규 교육에 대한 정책 이해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비정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정규와 비정규가 같이 가게 된다면 서로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 공유는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정규 교육에 대한 파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연사분이 있는데요. 바로 모 왕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프로그램 전문관이신데요. 독일 햄버그의 정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 왕님께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어떠한 좋은 예시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연결고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연사분께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니콜라 분의 화면만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지금 좌장님 얼굴이 잠깐 보였고요. 네, 슬라이드 보이시면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왕이라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평생학습연구소의 프로그램 전문가인데요. 저는 오늘 학습 도시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정규 학습의 파워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유네스코의 GNLC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GNLC는 UIL에서 2013년에 처음 시도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정책 집중적 네트워크로서 최고의 노하우와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기에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29개의 도시가 참여를 했고 이들은 64개의 국가를 대표합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GNLC를 통해서 유네스코는 모든 분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는 도시를 학습 도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목적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을 포함하는 통합학습을 촉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학습을 활성화하며 직장 내 학습을 촉진하고 현대 학습 기술을 사용하고 학습의 질과 우수성을 향상하며 평생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개인 차원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사회 응징력 그리고 경제, 문화적인 번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지속가능 발전 또한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도시라는 것은 바로 정책과 전략을 평생 학습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도시나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평생 학습이라는 것을 이 도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완벽하게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정규 교육에 대한 관할권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지자체는 비정규 교육만을 담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커뮤니티 학습센터라든지 또 이런 도서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에서 이니셔티브와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도시들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정규뿐만 아니고 비정규 프로그램을 더 잘 설계하고 개발하고 이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습 도시들을 보면 이들의 여러 비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환경과 공간에서의 학습을 촉진을 하고 또 여러 학습 모달리티, 즉 비정규, 정규, 그리고 무형식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축소판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습과 교육의 문화를 만들고 책임과 참여, 시민의식, 그리고 협력이라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간행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모아서 만든 책인데요. 어떤 식으로 비정규 교육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다 이루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책 레벨이고요. 하나는 현장에서의 프랙티스 레벨입니다. 먼저 정책 레벨은 제가 상하이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하이는 상하이 커뮤니티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ESG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엔 4가지 우선순위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사회 건강, 지역 환경, 공동체 구축, 그리고 직업 역량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상하이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로서 2035년까지 달성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액션 플랜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교육의 역할과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개발과 이행 상황을 보면 먼저 아주 참여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드를 해준 주도는 바로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의 평생교육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 플랜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 시 차원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학계 그리고 연구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펀딩과 그리고 액션 플랜을 위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과 이행의 원활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활용했는데요. 여기에는 온라인 채널들, 영상들, 그리고 전화, 연례 보고서, 그리고 국제회의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들과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여러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액션 플랜에는 모니터링을 중요성했습니다. 즉, 이 정책과 전략이 이행한 것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모니터링이었죠. 여기에는 교육자들, 지역사회 교육자들, 그리고 이들을 다양한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한 1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집이 끝난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액션 플랜이 어떻게 조직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협력 구조는 어떤지를 알아보고 개선시키는데 이 같은 데이터가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 교육자들에게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SE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교육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제공했고 뿐만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과의 연결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금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바로 도시 안팎의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시 안에만 있는 그런 전문가들, 담당자들이 아니고요.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라는 도시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환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시민 참여를 제고하고 이들의 소유권, 즉 조금 더 주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다 학제 교사 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거버넌스를 보면 먼저 환경부 장관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SNS, 퍼블릭 캠페인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구청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게 어려워졌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청 차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 투어라든지 혹은 온라인 학습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학습 또는 환경 교실이라는 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자연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정규 학습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사학 측면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는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 보셔서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시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몇 가지 성찰 또는 그 교훈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례 연구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도시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평생 교육 접근법을 활용하고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특히 이 중에서는 비정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지역 평생 학습 비전을 논의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는 데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현재 제가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정부는 회복력을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로 부문 간 협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거버넌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개발하고 생성하려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정 메커니즘을 제공해서 다양한 학습 방식 간의 다양한 학습 모달리티 간의 대안 경로를 생성하는 부문 간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관리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 중심의 지방 정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바로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상하이와 보고타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과 교사들을 모두 포함해야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SDG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그리고 어드보커시 역할입니다. 이래야지만 제대로 된 학습의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평생학습 정책 및 전략의 이행을 그때그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학습 도시에서 이 같은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을 제대로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개인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 차원에서의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성공 사례를 보여준 여러 가지 도시들의 모범 사례를 저희가 배워서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추가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SNS 채널이 있습니다. 함께 와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정보 등 여러 정보들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 왕님, 사실 워낙 많은 얘기해 주셔서 다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데이터의 중요성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학습 도시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자체가 정규 교육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정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이런 연결고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너무나 잘 들었고 다음 연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버렛님은 아일랜드 코르크 학습 도시의 코디네이터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듣고 스토리를 들음으로써 오늘 제 주제에 아주 적합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SDG 그리고 또 모님께서 방금 공유해 주신 이런 다양한 그런 컨셉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일랜드 코르크 시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육 그리고 비정규 교육 부문에서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시민들의 권한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조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내에서 그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사실 동등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도시, 코르크 학습 도시의 그런 접근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들이 지금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들이 동등하게 지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들 중에는 저희 교육 대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모가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지자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기관들도 지금 파트너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기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또 초등, 중등, 그리고 또 성인 교육까지 그리고 평생 학습까지 이러한 시너지가 이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표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지구의 그 맵을 한번 보면은 지도를 보면 한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저희 코르크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 같은 경우는 21만 명으로 굉장히 소규모의 도시이고요.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3차 유네스코 국제학습도시 컨퍼런스를 2017년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과 멕시코시티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개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는 대한민국 연수구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입니다.
2002년으로 뒤돌아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저희의 목표들 그리고 야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도시 내에서 다양한 리더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목표였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리더들을 양육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아마 외부인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좀 낯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강조했던 것은 코르크시 내에서 학습의 문화를 만들자, 그리고 또 평생 교육 학습의 문화를 만들자라는 것을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들 그리고 또 정규, 비정규 부문 그리고 또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수직 하이어키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연계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도시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나은 것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이 이니셔티브였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인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축제를 열어서 저희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는데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러한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러한 활동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또 포함을 시켰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이러한 페스티벌을 통해서 절대 강요함이 전혀 없었고요. 모든 참가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페스티벌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장표를 좀 준비해 보았고요.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면으로 페스티벌 할 수 있다면 항상 그 기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도 공유를 하고요. 또 상도 수여를 하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페스티벌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장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습 기회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사실 그 길을 만들어내면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습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기존의 방식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반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MOU 체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2015년이었나요? 4개의 주요 파트너 기관과 함께 MOU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MOU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모두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크 2017이라는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기조 연사분도 초청을 하였고 그리고 각각의 발표자들이 서로의 학습 도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그동안 기울여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컨퍼런스에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학습 도시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시민 학습자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버스 뒤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평생 학습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학습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고 유명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시민들, 이들의 학습이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얼굴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구조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모든 계층을 다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구조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컨퍼런스의 결과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 도시를 위한 코르크시의 행동 촉구 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우리의 그런 굳건한 의지가 문서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이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코르크시의 SDG 리더십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학습 도시라는 개념은 정말로 크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라는 큰 그림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리더들을 모아서 2020년도에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 리더라고 한다면 재계의 리더일 수도 있죠. 민간 분야 또는 공공 분야 혹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이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가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실제 참가자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더 많이 있죠. 그리고 UN 2016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SDG 그 네 번째, 즉 양질의 교육, 평생 교육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층들의 심지어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 교육의 접근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수들, 그리고 소수민족들, 그리고 기타 작은 교육기관들, 이 모든 층들을 포함을 함으로써 함께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간극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학습 도시로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활동을 공유를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원과 학습연구소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정말 많은 협력 상황이 있었지만 그중에 몇 개만 소개를 시켰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에 우리의 하나의 형평성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한 테이블에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 전문가님 그리고 데니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혁신 그리고 파트너십이죠. 니콜라스가 또 했던 얘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정이에 대한 표현도 알려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을 해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미 답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질문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습 커뮤니티 내에서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그걸 어떻게 다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규와 비정규를 엮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데니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물론 각기 다른 분야이고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동등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와 모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다 못 봤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문화 변화, 번역을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십, 네트워킹, 정책 지원, 지자체 지원, 환경 활용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 그리고 소책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 how라는 방식에 대한 답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how라는 것은 why와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지속 가능한 교육, 왜 발전 교육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민, 왜 이게 다 필요한지, 모든 이런 why와 how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결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데니스님과 또는 모님께 지금 너무 답이 빠르게 올라와서 다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두 분께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모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화면 공유는 스크롤링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너무 많이 나와서요. 모님,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책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파트너십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트너십이 탄탄해져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모가 얘기한 것처럼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비전통적인 학습자, 즉 노년층에 있는 어른들, 성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연한 학습 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모달리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너무 한 가지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실행해왔던 거, 그리고 또 실행해오지 못했던 거, 효과가 있었던 거, 그리고 효과가 없었던 거,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SDG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 그런 난제들을 사실 직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싶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그 차원에서 어떻게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한 다양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이 재계라든지 그리고 또 정치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한 행동들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콜라,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요. 다시 한번 그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은유적으로 니콜라를 제가 조금 대답을 자꾸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I think I'm catching up with translation. I'll keep quiet. Oui. Excusez-moi, la traduction 네. n'a pas traduit complètement la question. 제가 질문을 정확히 잘 들었는지를 Aujourd'hui, 모르겠습니다. pouvez-vous, juste reformuler la 혹시 question?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Nicholas, just anything that you see from the answers that you think you'd like to say. 이 This is what I 답변들 would recommend. 중에 Oui, alors il y a plusieurs 어, éléments 네, très 제가 très 지금 précis 여러 de 가지가 l'étude 보이는데요. à l'apprentissage pour adultes. 예를 들어서 성인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Toutes les 그 questions 요소들이 sur, 있는데 la 특히나 networking et la coordination, 네트워킹과 des 그 acteurs, 공조에 qui est 대해서 un 주체들 élément 간의 très 공조, particulier de 이런 l'apprentissage 부분이 pour 정말 adultes, 성인 pour 학습에 être 있어서는 capable 중요한 de 요소라고 produire 생각하고 des données 저희가 efficaces 봤을 et des 때는 이 données 부분에서 mémorisables. 아주 유용한 Ce sont 데이터들이 vraiment 창출될 수 des 있다고 dialogues 생각을 합니다. qui est nécessaire 맥락 pour pouvoir 속에서의 imposer simplement 데이터화 만들 수 있기 définitions 때문에 administratives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인 정의만으로는 nécessaires 데이터를 추출하기는 Je pense que 힘들고 la vision 데이터를 제대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전을 가져야만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인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주 특수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Nicholas. And now to the last question. Okay?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아마 이 세 번째 질문은 그 데니스가 말씀해 주셨던 그 버스에 있었던 그 얼굴들을 조금 연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결고리라고 함은 SDG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정규, 비정규 교육을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연계 활동에 있어서 과연 누가 활동을 진행을 할지 그리고 또 누가 이러한 번역 교육을 필요로 할지 그리고 이 커뮤니티 번역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번역 교육을 제공을 해야 하는지 과연 성인 학습을 위해서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 아니면 무형식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더욱더 포용적일수록 만들 수 있을지 이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성인 학습 및 교육이 더욱더 포용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채트박스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시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지금 여기 피드백이 올라와 있네요. 온라인을 어떻게 더욱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좀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요. 다양한 아이디어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포용적일 수 있을까요? Okay. Open networks that will 네. 오픈 네트워크 그리고 더 나은 조직화 그리고 정책 소외 계층의 포함 또한 커뮤니티가 직접 선택한 그리고 이들이 포인트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지표들을 포함하자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회의의 장, 포럼들을 말씀하시네요. 네, 첫 번째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 질문을 던졌었죠. 사실 하나의 데이터가 다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스토리를 얻어내되
이 데이터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량화되거나 혹은 정성화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숫자도 나와야 되고 스토리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니콜라스가 말한 것처럼 혁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what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how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의 질,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혁신, 즉 누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고리에 관한 것이었죠. 학습 도시, 학습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도시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그 개념은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동등성을 제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규 교육을 다루지는 않지만 비정규 교육인 환경에서 우리의 학습 전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책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데니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동등성, 형평성을 언급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우리 목적이 더 빠르게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바로 동참입니다. 제도가 함께 들어오고 또 정책이 함께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파트너십이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학습 도시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포용성,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 질, 이 모든 것과 결국에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요약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나오게 되는데요. 지자체의 동참을 끌어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런 시간이 지금 충분치 않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기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나중에 저희가 또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 보드에 게시판에 저희가 또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알렉스랑 크리스티아나가 지금 뒤에서 정말 많은 보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모두 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추진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를 교육을 위한 변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자체를 변혁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학습 도시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의 같은 사고방식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페스티벌이 준비가 될 것인데요. UIL이나 다른 파트너들 그리고 국제기관이라든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까지 모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오늘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갤러리 화면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련된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락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죠. 필리핀에서는 모나미 살라말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지금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연사분들 손을 흔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술팀께 부탁드릴게요. 화면 공유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를 하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다시 갤러리에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